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 나은 건강을 원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잠시 저와 함께 오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타임즈를 보니까 지금 태어난 어린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원리는 뭘까요? 바로 텔레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텔레미어는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 끝단에 있는 저런 형광 물질인데요. 이러한 텔레미어가 길이에 따라서 수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염색체가 세포 분열을 해 가면서 텔레미어기는 짧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짧아지게 되면 인간의 수명도 단축된다는 것인데요. 저렇게 텔레미어를 구성하는 재료들은 뭘까요? 바로 원소들입니다. 원소, 즉 인간이 이불을 통해서 먹는 그런 영양소들이겠죠. 자, 우리가 죽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 맞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노화시키고요. 그 노화가 질병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노화는 어떤 것이 주범이 될까요? 노화의 주범. 네, 저는요, 어렸을 때 농촌에서 태어나서 경운기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경유를 쓰는 경운기였는데 이 경유 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싼 등유를 넣으면 어떨까 해서 등유를 한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가 망가졌겠죠. 참 미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몰랐었던 것이죠. 우리의 몸 역시 먹는 것을 잘 먹어야 경운기가 그렇듯이 또 요즘 차들이 그렇듯이 경유차는 경유, 휘발유차는 휘발유, 전기차는 전기를 먹듯이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사상의학에 의하면 다르고 또 알러지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1950년대에 먹던 사과와 1998년대의 사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철분 함량이 무려 4.3mg에서 0.18로 하나만 섭취해도 되던 사과를 26개나 섭취해야 하는 그런 그 성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새로운 연구가 또 뭐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뭐 시금치의 비교를 봐도 1950년과 1993년도의 비교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으시죠. 또, 이런 시금치 말고도 당근, 그 다음에 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접시에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뭐 열 몇 접시에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것은 미국 농림부가 1900년대 초 그때 발표했던 식품 피라미드입니다. 옛날에 피라미드는요, 미국 농림부는 사람의 노화의 주범이 되는 그 항산화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한 7서빙, 그러니까 7접시 정도를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2000년 정도 와서 보니까 13서빙이라는 정도를 먹어도 이게 항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이제 발표를 안 하기로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농림부에서 발표한 식품 피라미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어떤 것을 많이 먹고 어떤 것을 제한해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기존의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접시에 먹어야 될 것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 미국 농림부의 공식적인 발표였습니다. 이런 근거로 우리 몸에서는 그 잃어버린 영양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양소가 생기고 나면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몸이. 그래서 여러분 퍼즐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퍼즐의 몇 조각을 잊어버리고 나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 거죠. 그림은 뭐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완성된 그림을 못 보듯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최근에 박강수 선생님이 155마일 휴전선 이어달리기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요? 뭐 당시에 2가지 영양제를 뭐 더 드시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몇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빨리 찾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빨리 회복되고 또 오히려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퍼즐을 맞추듯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맞추는 일이 바로 인간의 몸에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건강은 회복될 것이고 몸은 더 편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몸의 기본 구성단위인 세포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는 몸의 기초입니다. 세포에게는 26개의 비타민, 72가지의 미네랄, 또 다양한 지방산과 아미노산을 식품으로 섭취해야만 세포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포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그 8가지 영양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것은 세포였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현명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크게 봤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하프의 생화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포 표면인데요. 이와 같이 세포 표면에 선물을 이루고 있는 그 영양소가 있다는 것이죠. 저 영양소가 세포 통신을 담당하는데 8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것을 찾아서 먹을 때 잃어버린 퍼즐을 찾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경운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몰라서 못 먹었었던 것이죠. 8가지 영양소는 단백질이라는 것에 당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1996년도에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필수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세포 표면에 단백질은 세포 표면에서 그 선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선묘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를 방어하고 호르몬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족할 때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임스 펄슨 박사님, MIT 공대의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못 믿으신다면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유튜브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내 몸에 잃어버린 퍼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 잃어버린 영양소를 찾아서 먹음으로써 여러분의 건강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생명은 더 연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